저희 매장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저희 매장은 치어스라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앞에 바로 앞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상권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 스타트업이 즐비에 있어서요.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규모는 한 120평 정도 되고요. 테이블 수는 48개입니다. 이렇게 매장이 넓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서빙 로봇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핵심 키워드는 푸드테크였습니다. 음식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의 첫 번째 사례는요, 스마트팜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스마트, 똑똑한 거고요. 팜은 농장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예전에는 씨를 뿌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패드와 핸드폰을 이용해서 온도를 재고요, 습도를 측정할 수 있고 좀 더 과학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푸드테크 두 번째 이야기는 대체육입니다. Z세대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콩고기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대체육은 동물성 고기보다 식물성 고기를 더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주목한 주방 로봇과 3D 푸드 프린트인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3D 푸드 프린트는요, 음식을 출력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인화 기술 발전 흐름도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음식 주문과 결제. 요즘에 어떻게 하시나요? 현금 결제로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다 카드 결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 서빙입니다. 전에는 직원이나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갖다 줬다면 서빙 로봇이, 세 번째로는 음식 조리조차도 이제 주방장이 하지 않고요, 무인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린트 기계거든요. 여기에 초콜릿을 넣습니다. 그리고 피카츄라고 입력만 하시면 이렇게 초콜릿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하고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빙 로봇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시급, 주 52시간, 그리고 주휴수당 있죠. 이거는 뭐 사장님들 저하고 동일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내년에도 최저시급 올라간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첨단 문화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IT 기업,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2년 전부터 대전에 달려가서, 처음에는 딜리가 이만했어요. 서랍으로 여는 형태였던 거죠. 아, 근데 이건 너무 크다. 다음에 1년 전으로 갑니다. 제가 목동에 딜리 프레이트 2가 발표했다는 소리 듣고 목동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도 좀 찍어보고요, 영상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음성도 나오고요, 피자를 부지런히 서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게 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자가 한 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네 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잘한다 데이 때 가서 뒤통수 맞았습니다. 아, 이 친구가 꽃다발을 주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도입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민에서 이게 상용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처음으로 2019년 12월 2일 도입하게 됩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율주행형 서빙 로봇이고요, 딜리고요. 크기는 한 이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설치했을 때 이 천장 스티커에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걱정은 이게 정말 그 목표한 지점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스티커를 여러 개를 부착함으로써 도달한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그릇은 2개, 3개 정도의 음식을 실을 수가 있고요. 최소 폭은 0.85m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1m 정도 폭은 가지고 있으시면 로봇이 최적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서빙 로봇 딜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표정이 없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메뉴판 갖다 주기 기능이에요. 이렇게 13번 테이블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13번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위에는 다 스티커 작업이 천장에 다 부착이 돼 있어서 오차범위 거의 없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m가 더 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0.5부터 높일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은 0.5 정도 되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0.8, 0.9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내리시고 고객분이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네. 기본 세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포크, 숟가락, 물티슈, 그릇 이런 것들 사장님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시잖아요. 이 친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골뱅이 소명을 지금 서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조금 되는데도 알아서 잘 갑니다. 고객분이 처음 대면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음 기능은 마지막으로 크루즈 기능이에요. 크루즈 기능은 무엇이냐면 세팅을 해서 원을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고요. 프로세스를 짤 수가 있고요. 그럼 그 기능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뻥튀기라든지 물티슈를 고객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빼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뻥튀기 하나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봇이 어떤 효과를 받냐라고 사장님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퇴사율이 낮아집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120평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근데 이 로봇 친구가 도입됨으로써 자기보다 말단인 친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율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절감인데요. 인건비 절감 같은 경우 제가 주말, 평일 다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조금씩 다 쪼개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 정도의 인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래머블인데요. 인스타그래머블의 뜻은 인스타에나 블로그에 직접적으로 고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효과로 이렇게 매출 증대가 일어나게 된 거죠. 로봇 친구가 오게 됐기 때문에 이 집 한번 가봐 신기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현재 외식업에서 경쟁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4가지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노동 강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똑같은 동선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로봇 친구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 강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인건비 절감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언택트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로봇이 가기 때문에 더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됐고요. 적객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고객분들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무래도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적객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장인갈비라고 하는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드려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사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갈비집인데 3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더 로봇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도입하게 돼서 좋은 효과가 났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면 차별화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 강도를 낮춰줍니다.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버거를 받고요. 사장님이 해야 될 일을 주방에서만 음식만 만들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 상권이 있는 층에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매장도 20대, 30대 층이 많기 때문에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아직도 서빙 로봇을 도입하기 망설여지는 사장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치된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말로 하고 영상으로 봐도 직접 보셔가지고 우리 매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매장에 정말 도움이 돼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이 명료화됐을 때 이때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로봇들이 다양하게 더 컴팩트해지고 더 빠르고 다른 기능들이 많으니까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적금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돈을 비축하셨다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로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미래 전망은 공부하는 사장님들이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뉴 노멀 시대입니다. 뉴 노멀 시대는 전통적인 시장에서 다른 패턴으로 아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로는 이 성결제 비중이 증가인데요. 배달하는 사장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전에는 직접 라이더분하고 만나셔가지고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가 많았는데요. 고객분들이 음식을
문 앞에다가 놔달라고 하는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선결제 비중 효과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포장인데요. 이 프리미엄 포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영감만 많이 받으시면 그거를 최소 수량으로 받아줄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프라닭은 이렇게 프리미엄 포장을 좀 더 명품백 같이 만들어 가지고 500버전까지 늘렸거든요. 또 다음으로 집중해야 될 사례는 밀키트 사례입니다. 밀은 음식이고요. 키트는 세트입니다. 이 밀키트로 해서 전국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말씀드리면은 위생과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합법한 룰만 적용하시면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쪽파, 소스, 그리고 면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설명서로도 같이 동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택배로 받으셔가지고 면을 삶고 그 다음에 소스를 넣고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도 중국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배달이 아니고 꼭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어도 밀키트가 아주 대히트고요. 어제도 같은 신문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 주목해야 될 사례는 HMR 시장입니다.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뜯어서 간편식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곰탕을 파는 집이에요. 그럼 곰탕을 팔면 매장 한 군데에서 있으면 매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HMR을 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요즘 스마트 스토어가 이슈잖아요. 전국 택배가 가능하고요. 또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로봇들이 나올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로봇들이 실내에만 있는 게 실외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외식 시장은 다양한 로봇들이 더 등장을 할 거예요. 이곳에서는 커피 드립을 로봇가 내려줍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0.6명의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네. 다음 사례는 딜리 사례거든요. 제가 제일 왼쪽 거를 제가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컴팩트하면은 지나다니기 편하겠죠. 그 다음 이거는 LG와 콜라보해서 MOU한 또 모델이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세대 로봇도 배민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가 같이 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이 된다고 하니까 주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 머리 복잡한데 그럼 절대 바뀌지 않는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QS12의 전략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Q는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질입니다. 사장님들 아무리 뭘 해도 무슨 마케팅을 해도 맛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S, 서비스입니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대해보세요. 그분이 또 소개시켜주고 그 집 되게 친절하대, 맛도 좋대 라고 하시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전 마케팅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클린입니다. 클린은 깨끗한 거죠. 더 안전하셔야 되고 보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매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SC를 실천하시면요, 자연스럽게 V가 올라갑니다. V는 밸류예요. 우리 매장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QSCV 전략을 사용하시면 매출이 전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예측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응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더 성장하시고 더 매출 많이 올리시고 더 강한 사장님이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